안녕하십니까. 1부에 이어서 2부 세트 사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서류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2부에서는 세트 사례별로 그 과목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세특을 쓰는 건 아니지만 다음 학기에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세특은 스카이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과목별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잘못된 사례와 잘된 사례를 구분지어서 하나로 좀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잘못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넣은 데를 한번 보시면 학생으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바로 교무실로 찾아와 즉시 자신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왜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석을 해보면 모르는 개념이 있을 때 바로 교무실로 찾아와서 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의 과정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를 때마다 교무실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부분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된 사례를 보면은요. 둘째 줄 한번 볼까요?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인접 학문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는 걸 드러냈죠. 두 번째, 특히 미분 방정식 수학이겠죠. 물리학 그리고 경제학의 연관성에 대한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주제로 물리학과 경제학까지 연계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식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에 대한 융합적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국어부터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은요. 제가 이름을 교과 융합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융합형이라고 그랬냐. 자, 국어의 지문에 보면 생물학적 면역 지문을 읽고 이렇게 되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T세포와 B세포의 역할을 배우고 그 아래줄에 보면 데이비드 맥컬레이의 놀라운 인체 박과 중 그러면 독서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 뒤에 보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뺐는데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어 시간이지만 생물학적 지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로 연결을 했고 이 내용이 다시 또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 하나의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앞에서 학생의 누가 기록뿐만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같이 기록이 된다고 그랬는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의 원리를 학습하면서 상대방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였고 이게 이제 배운 것이 되겠죠. 평소에 말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협력에서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며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자신의 생각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함. 자, 무언가요? 앞에서 배운 것과 깨달았던 점이 뒤에 가서 학생의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즉 변화와 성장의 어떤 노력의 과정이 같이 공유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빨간색으로 됐던 내용은 학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앞의 내용은 단순하게 국어 지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공하려고 하는 과학적 지문과 연계해서 독서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생님이 써줄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게끔 내가 근거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수업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의 지식의 확장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의 노력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국어 제가 탐구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앞에 건 뭐였습니까? 인접학문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융합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번에는 관동별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관동별곡을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작품에 드러난 시간의 흐름에 주목해서 작가의 여정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당대의 여행 기간과 비용과 연결하여 발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동별곡이 나오게 되면 자, 정철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고 관동별곡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당대의 여행 기간과 비용과 산출을 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이 아이는 관광학 내지는 아니면 경영학과 관련된 것을 공부할 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요. 정철의 여정을 현대의 여행 경로와 접목시켜서 실제 삶에서 해당 경로를 여행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지시했다. 그러니까 국어 수업에서만 다룰 수 없었던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본인이 확장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을 현실 및 관심사와 연결시켜 구체화해서 작품을 감상한 학생이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선생님도 아이의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고 이렇게 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교과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과 연계해서 또다시 지적 확장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수업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걸로 체득을 해서 소화를 한 뒤에 그 이후의 과정에 성장성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 활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의문의 개념과 원탁 토론 활동에서 문익과 통합은 토론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하면서 심화 탐구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ETA 이걸 보면 이제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동아리가 있는 학교가 별도로 있겠죠. 이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자, 토론 활동에서 대입제도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제 토론을 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험을 쌓았다.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갈렸을 때 찬성에 대한 근거와 반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확장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활동뿐만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 세부 조항의 원리를 배우면서 뭘 했습니까? 실생활에도 한글법에 맞춤법에서 어긋난 부분을 찾아 올바르게 고치려고 노력함.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자, 수업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이의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서 성장한 부분이 같이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업에서의 내용을 활동을 통하고 수업에서의 내용이 어떤 실제적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 세특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한 것만 보고 어머 부러워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번 설명회로 준비를 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 아이는 교과 융합형과 활동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면은 국어 태도 활동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오면 공리주의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맨 다음에 공리주의가. 그렇다면 이에 수반되는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해서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경인교대 정시 이 면접 문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와 완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완전히 수업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공리주의를 아는 아이라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밖에 소방벨이 잘못 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칸트의 목적론에서 이 과정의 중요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테드의 활동으로 가고 이게 잘하면 면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가면 24시간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로 찬반 양론에 있었고, 자,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히 응수하며 토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어 있나요? 지적 영역도 되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도 되겠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반대 논리에 대한 주장의 논리가 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과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정말 많습니다. 거리들이. 자, 예를 든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교과 탐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 지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와 연관된 지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연계 학문으로 갈 수가 있겠죠. 융합 학문으로 멈췄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영어 지문을 가지고 연극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수업 중에 에세이 쓰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자서전 쓰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영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더라도 대여섯 가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영어는 세특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수업에서 설계를 해서 발표하고 참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선생님에게 근거 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써서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너가 써와 하는 학교는 있지만 이건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성한다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성할 때 방향을 선생님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작성한다 하더라도 내가 작성했던 부분을 이미 만들어놨던 걸 구조화해서 쓰면은 굉장히 멋진 세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첫 번째 이 학생을 제가 든 이유는 이 첫 구절이 너무나 참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끊는 매력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모의 교육 비결이 궁금할 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임. 그러면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아마 학생이 영어 시간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을 거란 얘기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핵 문제에 대한 이 실태 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2분 동안 스피치를 했네요. 자,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되어 비핵화를 위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러면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과 지원 동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CNN에서 주최한 프리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아이는 외고 내지 자사고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죠? 이것만 봐도 일반고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요. 팩트시트에 대해서 팩트시트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 에세이 작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난민 수용소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에세이를 작성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에 가면 Youth Activity Support Project라는 주제로 청년 지원금이 확대된다는 내용에 그러면 정책 제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죠? 본인이 연구했던 부분을 갖고 정책 제안을 해서 뭐를 했냐면 내용의 스피치를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이네요. 자, 그 다음에 교과 융합형과 교과 활동형이라고 넣어봤어요. 자, 셋째 줄에 보시면 미래의학도로서 그러면 얘는 의대 지원한다는 걸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게임이 금지돼야 되느냐? 라는 부분으로 에세이를 긍정적 측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써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아래줄에 보시면 동아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토론을 한 뒤에 백신 접종 사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들어서 에세이를 작성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적어도 외고 아이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째 줄에 Our Vanishing Light에서 이제 빛이 사라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멜라토닌에 영향을 미쳐서 유방암 등의 심각한 질병이 유발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본인이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지문을 가지고. 그래서 에세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까지 해서 이 동아리 활동을 세트까지 끄집어 왔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 아이는 교과 탐구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활동형이라고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둘째 줄에 교과서 2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적정기술 아시죠? 개도국에서 사회정책, 경제,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구제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기술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창한 용어로 발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Design for the Other라는 책을 읽었죠. 그래서 이걸 원서로 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제4과 The Help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내용을 수업의 내용과 연계해서 끄집어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이 그냥 단순하게 문법 배우고 단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내 걸로 체득을 해서 소화한 다음에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조원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배분했죠? 그럼 이 아이가 조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사를 잊은 조원을 여기입니다. 대사를 잊은 조원을 돕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연극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함, 즉 아이의 인성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적극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 들어가 있네요. 교과 융합, 교과 활동, 교과 탐구, 멋진 아이인데요. 한번 볼까요? 굿모닝의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수업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었고 본인의 관심 분야가 뭔가요? 나노기술이죠. 이것을 가지고 각별한 흥미를 드러내어 적극적으로 활동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노 얘기가 있고요. 넷째 줄에 보면 본인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나노기술의 현주소를 탐색하는 등 어떻게 했습니까? 연계해 나가는 실천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에세이 작성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주어진 그러면 수업 중에 나갔던 수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요? 모든 내용이 수업에서 연계됐죠. 그리고 이게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나노와 연계를 해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 과제로 연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줄에 보면 수업 내용 중 콘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에 흥미를 느껴서 서적을 읽었죠. 보고서로 작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모범적이고 모델링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내용은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자, 수업 중에 궁금증.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독서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나요? 자, 이게 에세이로 가거나 보고서로 가겠죠. 또는 연극 활동으로 가거나 이렇게 다양성을 이 아이는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썼다는 것은 영작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고서를 썼겠죠. 콘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자, 이것도 영어로 썼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연극 참여를 했으니까 이건 우리말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영어 구사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방향성을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지뢰밭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 앞에서 살아남은 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즉, 이 형태를 따라하라는 얘기지 내용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으로 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수학은요. 많은 합격성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과 탐구용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다른 직선의 기울기가 유사하면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함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울기의 유삼을 이용한 착시 현상에 대해서 궁금함. 그래서 시각적 속임수를 이용한 기하학 패러독스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다. 즉 수업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보고서 이렇게 가면 멋진 세특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 교과 탐구형입니다. 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문제의 유형을 쉽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수학적 역량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까다로운 문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기어이 해결하는 의지가 있다. 얘기는 뭔가요? 아이가 가진 과제 집착력, 인내심, 끈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즉 앞에서 수학적 역량이 매우 탁월하다고 이미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고등학교 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아이는 그렇다면 일반 수학 즉 대학 수학까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탐구와 활동형인데 자, 여기 중앙에 보면은요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능력 또한 우수하며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즉 뭡니까? 내가 가진 지적 역량을 서로 나누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 멘토로서 학급 학생들의 수학 질문을 받아주며 멘토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함. 즉, 자, 수학 탐구에 대한 부분 기본으로 깔고 있고 여기에 멘토로서 활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멘토를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잘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멘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걸 친구에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굴욕감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매번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멘토가 아니라 멘티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 과정을 넣은 아이도 있었어요. 물론 합격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학이 부족하고 못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멘토링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개념 정리를 통해서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독서와 심화 어떤 자체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고 성적이 향상되고 어떻게 했다? 내가 또 멘티가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내가 멘토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멘티에서 멘토로 갈 때까지의 과정과 내가 받았던 어떤 도움을 다른 친구에게 나누는 지식의 나눔의 과정 멋지지 않나요? 해서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은 가능성의 실현이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간다면 멋진 세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영수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 11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수업 때 자지 말자. 그러면 뭐 하자? 수업 때 앞자리에 앉아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몰라도 손들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진로와 적성과 흥미, 즉 전공적 합성이 마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1학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는 자연계열을 갈 것이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에서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리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어든 영어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과 지문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계된 내용이 나왔을 때 나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장한다면 더없이 멋진 세탁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발음이 꼬였어요. 세탁이 아니죠. 세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뭐다? 세 번째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전공 독서와 공통 독서로 충분히 구분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면 수업에서의 의문, 독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교무실에 뽀로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뽀로롱이 될 거예요.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기른 다음에 이걸 발표를 한다거나
멘토의 과정으로 간다거나 에세이나 보고서 또는 영어 연극 활동 거기에서 좀 부족했던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라면 인성 영역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구글링을 좀 적극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융합으로 가려면요. 예를 들면 수학과 물리 아니면 수학과 경제. 수학은 가장 중요한 패턴이잖아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적으십시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어록이네요. 어록. 그래서 이런 융합적 주제를 평소 때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낄낄거릴 문제가 아니라 게임만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글링을 통해서 내 세특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입시 전략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입시의 키워드는요, 성적과 역량입니다. 앞에서도 정리했습니다. 우선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신도 돼야 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 평가는 뭡니까? 수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기르자는 거고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19년도 4월 달에 교과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과목별로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평가 역량을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 트리플 프로젝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돼야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 이걸 토대로 나에 대한 이해가 되게 되면 내가 어떤 계열로 가야 될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융합인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전공 과목을 해야 될지 왜 나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잡아놓고 학습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교를 잡아놓고 목표를 설정해서 성적을 맞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최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학과 국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개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설명회가 가능한 것도 저희는 합격생의 충분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창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입시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에 수반한 충분한 학생들의 생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소서, 면접까지 진행을 했던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생들에게 이런 입시의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서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게 진로 적성 검사했던 데이터를 한 가지 이제 샘플로 올려놨습니다. 성격 검사뿐만 아니라 다중지능 검사, 이게 직업 흥미 검사는 홀랜드 검사죠. 이걸 보면 아예 직업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 이런 걸 등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분석을 해보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분석이 다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충분한 학습량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보장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19년 교육통계에서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중학생들이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하는 아이들이 4.1%입니다. 고등학생은 6.5%예요. 자, 4.1%의 의미를 본다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1등급이 4%죠. 즉 중학교 때 6시간 이상 공부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어떻게 되더라? 상위권 등급을 맞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학년 곱하기 30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0학년이죠. 그러면 300분 아닙니까? 그러면 미니멈 잡고 최소 5시간 정도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확보가 되어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봤을 때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학년 곱하기 30분. 다시 한번요. 학년 곱하기 30분. 자기주도 학습 시간입니다. 학원 수업 빼고 학교 수업 뺀 나머지 자기주도 학습 시간. 그러면 대략 숙제하는 시간 2시간 정도나 또는 2시간 반 정도 잡는다라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공부는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잘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오게 되면 서류 분석을 할 거고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다음 두 번째 서류 진단을 해서 전략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고2 때 특목에 갈지 자사에 갈지 아니면 외고에 갈지 국제고에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 같으면요. 교과가 유리한지 아니면 학종으로 갈지 비교과로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학종을 잡을지 아니면 정시 중심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 전형을 잡아줄 거고요. 단 대신에 원장님과 제가 같이 크로스 체크해서 다면 체크를 해서 아이들의 성공 입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진행할 고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면접, 그 다음에 특목자사 자소서까지 해서 다 관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일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로자 성검사를 통해서 우선 아이들의 계열 구분부터 해야 동아리든 세특이 됐던 독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나면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대비와 더불어서 내신 관리에 대한 방향성, 학기만 들어갈 때 세특에 대한 방향성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아이들은 수시, 정시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는데 수시, 자기소개서, 면접, 정시까지 해서 같이 모든 전체적인 입시의 ASZ까지 전체를 관리해서 이 탄현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고요. 목동이나 대치동까지 가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입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하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항상 드린 말씀이 많이 먹으면 많이 싸죠. 결론적인 건 충분한 학습량이 담보되지 않고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우선 학습량을 충분히 담보시켜서 많이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연구 수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면 공연불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모든 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사고가 바뀔 거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공부하는 틀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이렇게 아이의 태도를 바꾸어서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성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성 영역까지 저희는 같이 관리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스터디 수학,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니고 싶은 스터디 수학이 될 수 있게끔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세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과목별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세특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다각도로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도 아이들의 입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피니시 라인에 가슴을 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1부, 2부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